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놓고서 많은 분들이요, 정말 여기가 바닥이 맞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바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거스를 수 없는 대세는 로봇에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손절할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당장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다 보면은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걸 잠시만 내려놓아 볼게요. 정말로 손절해야 되는 종목이 맞는지 그 부분부터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볼게요. 주가라는 게 올라가다가 조정은 당연히 나오죠. 올랐으면 조정이 나와요. 근데 그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요,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전쟁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한 가지 판단해야 되는 게, 전쟁 이슈가 가면 얼마나 갈까? 전쟁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죠? 이를테면은 이런 애들, 국제유가 관련주, 천연가스, 그죠? 전쟁 단기 테마주, 곡물, 해운. 전쟁 이슈로 가면은 얘네가 얼마나 갈까? 그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서 억울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하락. 주가라는 거는 이제 악재가 갑자기 나오면은 하락을 하죠. 혹은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소멸하면은 하락을 하죠.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나온 조정의 원인은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의 업황이라든지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소멸한 게 아니라 증시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전쟁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가격이, 저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가격을. 그죠? 지금 캔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충격을 연이 받으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안에서 버티고 있어요. 롱바디 음봉이 여기서 크게 안 나타납니다. 롱바디 음봉이 첫날, 둘째 날 확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롱바디 음봉, 즉 장대 음봉이 더 안 커졌다라는 건 이 가격에서 매도가 크게 안 나온다, 출렁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아랫꼬리 만든 다음 날에는 갭상승까지 했죠. 즉 이 구간이 일단 바닥이라고 보는 그 관점이 맞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증시의 상황이 또 어떠냐? 여기가 바닥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호재가 나오면 올라갈 수는 있을까? 그런 증시의 체력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자, 반도체. 지금 GTC 일정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개별 재료까지 붙으면서 상승 나와주고 있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비중이 정말 큰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각각 4%, 2%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죠? 분위기 좋습니다. 또한 이제 로보택시, 젠스당 현대차와 로보택시 협업을 하고 이런 GTC 일정에서 로봇까지 거론이 되면서 관련주의 상승 깔끔하게 조금씩 잘 남아주고 있어요. 우주항공,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증시가 전쟁의 내성이 생기고 있고, 전쟁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있고, 다시 한번 호재가 등장할 종목들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손절할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전고점, 지난 1월 26일에 만들었던 13만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을 뚫어낼 이유가 뭔지를 좀 봐야 된다. 지금 가격은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호재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정말 여기 뚫어낼 근거가 있는지 그걸 먼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이어서 갈 건데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시고 오늘 잘 버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도 영상 함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같이 힘내자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누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말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이 가격을 뚫어낼 만한 호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핵심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 노동력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긴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노동력을 탈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노동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비롯해서 많은 선진 국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니,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뭐 매일 듣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둘러싸고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 중국이 지금 저렴하게 원유를 받아왔죠. 누구로부터? 이란으로부터 저렴하게 원유를 받아오면서 중국의 제조 능력이 월등하게 상승합니다. 왜? 애초에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 자체가 고정값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품을 저렴하게 팔 수 있었겠죠. 그렇게 미국이 이란에 때립니다. 원유 중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그죠? 자, 이거예요. 결국 미국이 이란에 때린 건 핵무기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패권을 위한 중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다. 생산 능력을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저렴하게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뭐라 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공장 지을 거고, 우리 미국에서 공장 짓고 미국이 물건 팔 거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예요?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 달러가 저렴해져야 돼. 약달러를 원합니다.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란과 중국이 너무 짝짝꿍을 잘하니까 당장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얘네를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이 그만큼 빠르게 속도 성장하니까.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중국에 있는 로보테라라고 하는 로봇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약 2천억 원가량. 그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로봇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모르잖아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당장의 주가 이거 요러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둘러싸고 로봇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왜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냐면, 그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잖아. 그 안에서 고용이 이루어지잖아. 제품이 나오잖아. 소비를 결국 하겠잖아. 단계별로 간다는 거예요. 투자하고 있죠.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품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현장 실사하고 현장에서 직접 넣을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실사 과정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국제 과제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사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곧 로봇에 대한 모멘텀 등장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로보택시라니까. 이제 한눈에 보이죠? 좋아요와 댓글 누르셔야 됩니다. 지금 증시 상황을 같이 본 이유가 있어요. 로보택시가 반응하잖아요. 이건 더 이상 단순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 겁니다. 이제 로보택시를 구체적으로 사업화를 하고 우리 기업의 이제 이익치로 반영할 수 있는 시작점이 지금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로봇은 더 이상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로보택시가 시작됐다는 거는 두산로보틱스 역시 AI 로봇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수 있겠죠. 주가가 지금 기회겠죠. 지금 바닥이겠죠. 바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주식이 떨어지면 항상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아, 계속 떨어지니까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때요? 뭐 2차 전지를 시작해가지고 반도체도 그렇고 다들 안 좋다 할 때가 기회였어요. 근데 안 좋다 할 때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누구나 앞으로 성장할 거라 생각하는 그런 섹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로봇은 어떤 섹터입니까? 앞으로 성장할 게 보이잖아요. 노동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국가의 제조 능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제조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 제조 능력 좋으려면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선진 국가들은 저렴한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럼 제조 설비를 바꿔야죠. 자동화 시스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지금 자동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승패를 결정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더 지능이 높은 AI,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로봇, 이거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직 저는 이 로봇 섹터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왜? 매집이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집이 될 시간이 투자자들이 여기서 많이 들고 있었어요. 처음에 상장이 됐을 때 야 단타치자 잘 올랐죠. 신규 상장 당시 두산밥계 합병, 이때 저도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죠? 저는 뭐 다른 쪽으로도 어떻게든 좀 뭐 2차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어쨌든 이 구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랬던 주식이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강한 저항대로 자리하고 있겠습니까? 그 저항대를 뚫어낸 거예요. 비싼 가격으로 사주지 않으면, 이 저항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보다 더 강하게 사주질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생각해봐요. 다 같이 물렸어요. 올라오면 매도하기 기다리고 있어요. 왜? 계속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자, 이때마다 항상 말씀드렸죠. 버텨야 된다. 추세 심상치 않다. 특히나 이때 분명 말씀드렸어요. 심상치 않은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 이슈로 급등했죠. CS2025로 또 급등했죠. 급등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매도한 자리예요. 개인도 매도하고 세력도 매도한다? 그럼 그걸 도대체 누가 받아줍니까? 누가 매수합니까? 매수의 주체는 어디 있는데요? 다른 개미가? 다른 개미가 이 주가를 뚫어 올릴 수가 있습니까? 세력도 매도한다면서요. 개인도 매도한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이때는 상승이 왜 나오는 거예요? 상승을 시켜준 주체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상승을 만들어낸 건 전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구독하십시오. 댓글도 남기십시오. 여러분이 응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종목을 외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여러분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요, 이렇게 조용하게 움직이는 주식들, 그 주식들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큰 호재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타점이란 걸 잘 잡으면 되는데 그 타점을 잡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런 주식들은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담아 넣으면 된다. 떨어질 때 근데 담기가, 이런 자리에서 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여러분께 방송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저렴해진 것 뿐이다. 이런 거래대금과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저는 주가가 박살나고 있을 때 무슨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미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죠? 제가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 CES 2026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죠? CES 2026에서 수상하는 스캔앤고에 대한 부분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1파, 2파 다 나왔고 예상했던 재료로 주가 다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뭘 예상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저렴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AI 기술을 로봇에 접목하는 패턴,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안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눌렸을 때 제 관점에서는 매집이 되면서 올랐고 눌렸고, 매집이 되면서 올랐고 눌렸고, 이미 매집은 되었고 세력이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식을 세력이 매수한 가격에 들어갈 기회다. 지금이 세력이 매수하고 있는데 매도하는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그래서 손절할 게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보유해야 된다. 왕좌의 자리는 무겁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수익을 바라는 만큼 이런 조정을 우리가 견뎌야 된다. 물론 혼자서 견디기 쉽지 않겠죠. 그분들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고, 너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비중씩은 단기 매매에 투자하시면 되는데, 자, 단기 매매 종목 우리 이번 주에 한번 들어갈 거예요. 예상하는 이제 보유 기간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인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단기 테마주가 하나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군함 파견 요청 굉장히 많죠. 요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제 동맹 국가들에 대한 이제 군함 파견 요청 이슈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이슈,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얘는 한 30%에서 50% 정도 수익을 좀 예상하고 있고, 이번 주 동안에 좀 진입을 할 겁니다. 손절가는 짧게 잡고 할 거예요.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좀 노리는 주식이고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종목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정보는 이제 문자 요청하신 분들 위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7371-7454 제 연락처인데요. 여기로 단기라고 요청하시면 되고요. 단기 종목은 그냥 여유 있는 비중으로만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두산호틱스 그냥 들고 가는 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주식들 잘 가는데 이건 뭐 하는 걸까, 그죠? 이 종목은 이제 여유 있는 소량의 이제 금액으로 참여하신다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걸로 좀 재미 보면서 이제 두산호틱스 견디면서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죠? 힘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시라고 일부러 준비를 했고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호틱스 우리가 조금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견뎌야 되는 시간이 그 길지는 않을 거다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두산호틱스로 또 수익 보고, 이런 반복적인 매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산호틱스가 그래서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이 전고점이라고 하는 가격을 뚫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정답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미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매집이 한 차례 두 차례에 걸쳐서 나왔다. 그리고 여전히 두산호틱스라고 하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그 재료는 끝나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 이 재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력도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고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매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열심히 시간 들여서 매집한 세력들, 본인들 물량 어디에서 팔아 넘기겠어요? 당연히 본인들이 매집한 가격보다 더 위에서 팔겠죠. 대세 상승이 전 나올 거라 봅니다. 그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죠? 두산호틱스 그래서 앞으로
실시간 종목 대응과 더불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영상을 보시고 문자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바닥이 맞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바닥이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 보면은 조금만 올라와도 매도를 하고 싶을 텐데, 이런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매도를 해야 된다면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 거고, 매도할 이유가 없다면 홀딩하자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은 바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가 매도하는 시기는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중에 실시간 정보와 대응 기준 받아가시고요. 받아가는 방법은 두산 로보틱스라고, 자,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 되는데, 장중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가가 급등하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더 올라갈 건데 너무 일찍 팔아버린다거나, 그죠? 정말로 팔아야 되는 시점인데 팔지 못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떨어질 때 담아 놓으면 수익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상승할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정작 매수는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고민을 해요. 던지는 게 맞지 않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봇은 대세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주식에서 대세 로봇주 하면은 당연히 레인보우랑 두산 로보틱스 아닙니까? 그죠? 대세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 기회를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선 장중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타이밍이 필요하겠죠. 그죠? 매매 가격 중요하고, 나오는 재료에 따라서 대응 실시간 대응 중요하고요. 그죠? 그 대응은 문자 신청한 분들 대상으로 챙겨드리니까 방송보다 먼저 만나보세요.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 기준과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릴 건데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